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이제 벌써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요. 휴가철에 어디를 갈지 이제 찾아보고 계시거나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즌일 텐데요. 가족과의 여행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휴대용 유모차죠.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작게 접어지는 휴대용 유모차 3종, 스토케 요요2 그리고 줄즈 에어플러스, 사이벡스 코야 세 가지를 세밀하게 재원부터 다 뜯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자, 가장 첫 번째로 비교해 볼 부분, 사이즈겠죠. 다른 유모차들에 비해서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들이기도 합니다. 접어져 있는 모습을 쭉 보시게 되면은 딱 눈에 띄는 게 스토케 요요가 확실히 부피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이즈를 측정할 때는 가장 긴 부분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을 모두 더해 보았을 때는 스토케 요요2와 사이벡스 코야가 114cm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줄즈 에어플러스가 120cm인데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느껴지고요. 줄즈 에어플러스는 딱 접어졌을 때 네모나게 깔끔하게 접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사이벡스 코야가 휠 베이스도 굉장히 짧고 컴팩트한 모델이기 때문에 슬림하게 접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제품 모두 공식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본사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요즘에는 기내 반입을 무게까지 개인 짐과 포함해서 측정하는 항공사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꼭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바로 또 중요한 무게입니다. 스토케 요요2 6.2kg, 줄즈 에어플러스 6kg, 사이벡스 코야 6.6kg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제품 모두 평균보다 굉장히 가벼운 무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멜 수 있는 스트랩들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케 요요2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장 위에 부분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고요. 딱 이런 느낌으로 멜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줄즈 에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장 프레임 안쪽에 이렇게 텐션이 있는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 모양으로 되게 됩니다. 텐션감 있는 이 스트랩이 좀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벡스 코야는 홀딩하면서 이 숄더 스트랩 자체를 들어 올리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쿠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부담이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 제품의 시트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전체적인 시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줄즈 에어플러스가 어깨폭 43cm로 가장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적으로도 줄즈 에어플러스가 약간 네모나게 이렇게 길게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를 태웠을 때도 뭔가 좀 넓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엉덩이부터 이 머리 끝까지의 길이보다 엉덩이부터 캐노피 끝까지의 길이를 보셔야 실제 사용 기간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엉덩이부터 캐노피까지의 길이는 오히려 스토케 요요2가 75cm로 가장 길었습니다. 그래서 시트 전체적인 사이즈는 줄즈 에어플러스가 넓었지만 이 위아래의 길이는 스토케 요요2가 좀 더 길었다는 점, 그리고 사이벡스 코야가 딱 중간 사이즈를 보여줬습니다만 다른 두 제품과는 다르게 메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능적인 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쿠션감 부분을 한번 보면은 사실 세 제품 다 너무너무 쿠션감이 좋은데, 시트 쿠션이 기본적으로 스토케 요요2는 두껍게 들어가 있고 쿠션감이 좋습니다. 근데 줄즈 에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시트가 되게 이렇게 슬림하게 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얇은 것 대비해서 쿠션감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느끼는 쿠션감은 줄즈 에어플러스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나고요. 사이벡스 코야 같은 경우에는 쿠션감이 좋긴 한데 쿠션감보다는 확실히 원단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유모차의 심장과도 같은 바퀴입니다. 일단 바퀴 사이즈로만 보았을 때 줄즈 에어플러스의 뒷바퀴가 15cm 지름으로 사이벡스 코야, 스토케 요요2의 13cm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앞바퀴는 모두 지름 13cm로 동일했고요. 바퀴의 두께도 줄즈 에어플러스가 조금 더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이 스토케 요요2의 휠 베이스가 55cm로 가장 길었고 사이벡스 코야가 45cm로 가장 짧았습니다. 휠 베이스가 넓은 게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하는 데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이벡스 코야가 컴팩트함을 추구하는 유모차이다 보니까 두 제품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조금 더 짧은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정감 쪽으로는 스토케 요요가 조금은 더 좋을 수 있지만 사이벡스 코야가 좀 더 컴팩트하게 카페나 식당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각도
각도 부분입니다. 세 제품 모두 끈 조절 방식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세 제품이 가장 세워져 있는 각도는 120도로 동일했습니다. 가장 눕혀져 있는 각도 같은 경우에는 줄즈 에어플러스가 170도로 가장 눕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사이벡스 코야가 165도로 그 다음이었고요. 스토케 요요가 150도 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재원상으로는 20도 차이가 나지만 육안으로는 그렇게 각도 차이가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고요.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에서도 살짝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스토케 요요2가 가장 심플하게 이 끈을 잡아당겨서 세워주시고 반대로 풀어서 눕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도에 딱 묶어놓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벡스 코야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 끈 조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을 세울 때는 잡아당겨만 주시면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고요. 풀어줄 때는 위아래에 있는 버튼을 같이 눌러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이가 타 있을 때도 부드럽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자 특징이고요. 줄즈 에어플러스가 독특한 방식의 끈 조절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끈 조절 방식과는 다르게 단계가 3단계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눕혀져 있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줄즈 에어플러스의 주머니 부분에 똑딱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똑딱이를 채워주면은 끈이 조여지면서 이렇게 중간 단계로 조절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시트를 넣어서 지퍼를 잠가주시면 가장 앉혀져 있는 모습으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해 볼 부분은 바로 장바구니 사이즈인데요. 가장 중간 부분의 사이즈 높이를 저희가 측정한 결과 스토케 요요가 가장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제품이 휴대용 유모차이기 때문에 많은 짐을 넣을 수는 당연히 없는데 아무래도 스토케 요요가 이렇게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짐을 넣기에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추상적인 부분을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브랜드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일단 스토케 요요2부터 말씀을 드리면 베이비젠 요요로 좀 더 이름이 익숙하게 들리실 텐데 베이비젠이 스토케에 합병이 되면서 스토케의 휴대용 유모차 라인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은색만 있던 휴대용 유모차에서 예쁜 휴대용 유모차의 가장 시작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줄즈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토케는 노르웨이 브랜드였고 줄즈는 네덜란드 브랜드 제품인데 지구, 환경, 그리고 아이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도 있으면서 편하고 인체공학적인 그런 제품들을 선보이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인기 브랜드인데요. 뭔가 티나지 않는 고급스러움, 드러내진 않지만 소재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면을 볼 수 있는 고급 브랜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이벡스 코야 같은 경우는 독일 메이커인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시트 브랜드로 좀 더 유명하지만 유럽에서는 원래 유모차라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고요. 트렌드 리더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컬러 부분에서 뭔가 앞서가는 다른 브랜드가 사용하지 않는 컬러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또 기능적으로도 좋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품의 가격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 온라인 최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이벡스 코야가 75만 원의 최저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베이비하우스 영통 가격은 따로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줄즈 에어플러스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사이벡스 코야 같은 경우는 로즈 골드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줄즈 에어플러스보다 최저가 기준으로 좀 더 비싸고요. 스토케 요요2 역시 에어프랑스 컬러가 에디션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금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자인과 컬러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스토케 요요2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블랙 화이트 컬러 2가지와 시트와 캐노피가 들어가 있는 컬러 팩 7가지와 에어프랑스 컬러 하나까지 8개로 16가지의 컬러 조합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프레임에 약간 뻗어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되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줄즈 에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컬러로 런칭을 하고 있고요. 스톡의 요요2처럼 뭐 이렇게 프레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각각의 컬러마다 핸들 가죽 부분이 컬러가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트 패브릭도 컬러들마다 약간 텍스처가 다른 것도 특징입니다. 해마다 좀 에디션 컬러나 추가적인 컬러가 들어오면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는 굉장히 앞서가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디자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리벳 리스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나사가 드러나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장바구니 컬러가 캐노피 컬러와 통일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접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딱 깔끔하게 접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이벡스 코야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컬러 2가지 그리고 패브릭 컬러가 4가지인데요. 매트 블랙에서는 3가지 캐노피 색깔, 로즈 골드에서는 4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가장 디자인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뿜어져 나오는 유모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사이벡스의 상징과도 같은 이 로즈 골드 프레임이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프레임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로즈 골드 마크나 자수 느낌으로 브랜드 마크를 넣어줌으로써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좀 뿜어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휴대용 유모차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바로 핸들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 제품이 무게도 비슷하다 보니까 끌리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데 가장 먼저 스토케 요요2의 핸들링을 좀 표현해보자면 정말 군더더기 없는 부드러운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가장 안정감 있는 느낌이 또 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핸들은 라운드형 핸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유모차를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가벼운 느낌이지만 안정감이 있는 반전 매력의 유모차입니다. 그에 반면에 줄즈 에어는 가장 가벼운 그리고 날렵한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날아다니는 느낌은 또 아닌 게 뒷바퀴가 15cm이고 두께도 가장 두껍다 보니까 핸들링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점. 사이벡스 코야 역시 부드러운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서스펜션 바퀴 재질도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프레임들이 굉장히 고급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새 제품이 워낙 고급 브랜드 제품이어서 일단 핸들링은 사실 셋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끌어모시게 되면 조금씩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 제품 모두 휴대용 유모차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22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 제품 모두 별도의 액세서리를 통해서 신생아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먼저 스토케 요요2 같은 경우에는 뉴본팩 혹은 배시넷을 별도로 구매해서 신생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줄즈 에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에어콧, 사이벡스 코야는 신생아 이너시트를 별도로 구매해서 신생아를 태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브랜드 모두 글로벌 브랜드답게 바구니 가시트를 호환해서 신생아도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액세서리인데요. 안전가드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새 제품 모두 안전가드가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구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줄즈 에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공식 범퍼바가 런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범퍼바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요2 같은 경우는 아예 공식적으로 안전가드나 범퍼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 제품으로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이 사제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는 접어지지 않고요. 이 세 제품 모두 범퍼바나 안전가드를 기본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폴딩 사이즈 때문입니다. 이 안전가드가 없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안전가드는 해놓고 5점씩 벨트를 안 해놓으면 아이가 위나 아래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5점씩 벨트가 더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줄즈 에어 플러스와 스토케 요요는 레그레스트가 또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재원은 레그레스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줄즈 에어 플러스가 가장 긴 것이 특징이었고 레그레스트가 없는 상태를 가정한다면 사이벡스 코야가 발판 길이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들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스토케 요요2는 두 제품에는 없는 유모차를 놓치지 않게끔 해주는 이 핸드 스트랩이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주머니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딱 핸드폰이나 이런 거 딱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시트와 컬러 캐노피를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초 구매할 때는 두 개가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트는 블랙, 캐노피는 타 풀어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컬러팩 구매를 통해서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줄즈 에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컬러가 장바구니와 통일이 되어 있다는 점이 사실 휴대용 유모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큰 디테일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주머니가 크게 하나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좋고 그리고 줄즈 에어플러스의 5점식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의 높낮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을 뿐더러 벨트 컬러가 이렇게 컬러마다 맞춰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퀴 디자인에서 오프로드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물바지 같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퀴도 보면은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트레드가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벡스 코야의 디테일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메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제품과는 다르게 하네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 길이를 늘리고 줄일 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늘려주고 줄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딱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깨 부분도 이렇게 높낮이를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유모차를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즈 에어플러스부터 폴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범퍼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범퍼바의 각도를 이렇게 접어놔 주셔야 접을 수가 있고요. 핸들 부분에 큰 버튼과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버튼을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언폴딩 같은 경우도 다시 버튼을 누르고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 엄청 쉽게 접고 필 수가 있고 가장 편한 폴딩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이벡스 코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구분 동작으로 접을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핸들에 줄즈 에어플러스와 동일하게 큰 버튼과 뒷부분에 작은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두 개를 눌러서 핸들을 앞으로 던져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트 부분이 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숄더 스트랩 손잡이를 쭉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 숄더 스트랩이 올라오면서 유모차를 쭉 이렇게 조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꾹 눌러주시면 다 접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폴딩 같은 경우에는 제품 좌측에 있는 락을 이렇게 눌러서 펴주시고 다시 핸들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언폴딩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토케 요요2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 분리 동작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캐노피 안쪽에 흰색 동그라미 부분 안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핸들 부분을 내려주시고요. 바닥 부분에 있는 빨간 레버를 당기면서 제품을 들어 올려주시면 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폴딩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색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풀어준 다음에 핸들을 들어 올려주시면은 한 번에 원터치로 펼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폴딩은 줄즈 에어플러스가 가장 편했습니다만 사이벡스 코야나 스토케 요요2도 몇 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